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심은홍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건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관절이 있는데요. 바로 턱관절입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이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 중 하나라서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도 어렵겠죠. 이렇게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단순히 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데요. 잘못하면 경추가 틀어지게 돼서 위로는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아래로는 척추 구조를 무너뜨려서 다양한 전신 질환까지 유발하게 되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턱관절 장애로 인해 생기는 여러 질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인 턱관절은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턱관절은 우리 인체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이라서 그 어떤 관절보다도 균형이 깨지기가 쉽고 그 영향 또한 우리 몸 전체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턱관절과 연계된 여러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질환, 난치성 질환까지도 비틀어진 턱관절 균형을 바로잡아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상기나라 한의원장 최규현 박사님 모시고 다양한 질환의 사례들로 턱관절 균형 치료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플러스의 상기나라 한의원 최규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턱관절이 한번 무너지면 따라오는 질병들이 많더라고요. 턱관절 건강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뇌와 가장 가까운 관절이 바로 턱관절이죠. 뇌하고 척추를 연결해주는 매직키 역할을 해주는 곳인데요. 네. 양쪽 턱관절에 입을 벌리고 닫고 하는 움직임의 중심축이 경추, 목뼈 1번하고 2번 관절이죠. 이 양쪽 턱관절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이 중심축이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지게 되면 뇌하고 몸통하고 연결주는 이 연결 기능이 저하되게 되죠. 그래서 턱관절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C5 신경세포가 뇌로 비정상적인 시그널을 주게 되니까 뇌척추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교란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턱관절 건강이 뇌척추 신경계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제 턱은 괜찮은 건지 약간 겁이 나는데요. 이런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꾸준히 느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턱관절 장애 환자가 한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5년 전에 비해서 한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수치고요. 아무래도 이 대세의 변화가 음식은 좀 부드러운 걸로 바뀌게 되고 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나 스트레스도 많아지게 되고 또 안 좋은 자세 또는 교통사고 같은 그 외부 충격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턱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봅니다. 이렇게 약간 평상시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네요. 네, 이제는 알았으니까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제일 많이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입을 벌리거나 그럴 때 턱이 좌우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턱관절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입 벌릴 때 눌러봤을 때 생기는 턱관절 압통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 씹을 때 생기는 통증이 생기는 저작시 통증이 있고 또 저게 좀 더 심해지면 음식 안 씹고 가만히 있어도 턱이 아파지게 되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손가락 3개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3개가 안 들어가고 2개나 또는 1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개구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양쪽 턱관절 움직임의 중심축이 경추 1, 2번 턱관절인데요. 이 좌우 턱관절이 틀어져서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바로 경추 1, 2번 축이 틀어지게 되니까 그 아래로는 척추도 쭈루룩 같이 연결돼서 틀어지게 됩니다. 경추는 뇌하고 몸통을 연결해주는 척수신경제 지나가는 통로죠. 이 통로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서 좁아지게 되면 만약에 하나가 틀어져서 19%가 줄어들고 2개가 되면은 18%, 3개가 틀어지면 27%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좁아지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턱과 목 주변 또는 머리 주변에 가전 병들을 만들게 돼서 뭐 두통, 어지럼증 또는 중풍이나 모야모야 같은 뇌동맥류, 또 뇌혈관 질환, 소뇌 위축, 뇌성마비, 자폐, 현기증, 뇌전증 같은 경추 1번 증상, 그리고 경추 2번으로 뭐 안구건조증이나 복시나 원추각막증, 안검경련, 안검연축 이런 증상들, 또 중이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게 되고요. 또 비염도 생길 수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목 디스크라든지 또는 연촉성 사경증, 또 아래로 내려가면
허리 디스크나 뭐 강제성 척추염이나 아니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전신 질환, 자가 면역 질환들 다양한 전신에 관련되는 난치병까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턱관절이 안 좋아지면은 경추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러한 턱관절 장애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음식을 이제 한쪽으로 씹는 편적 저작에 있고요. 그게 이제 치아가 이상이 있거나 또는 치아가 뭐 빠져 있거나 또는 교합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치아 치료하느라고 음식 한쪽으로 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또는 육포나 질긴 나물이나 질긴 고기 또는 질긴 김치 같은 걸 먹거나 또는 뭐 돌멩이나 젤리, 쫀득이 또는 딱딱한 견과류 같은 거 또는 사탕을 깨먹거나 껌을 오래 씹는 습관 이런 습관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손톱을 물어뜯거나 또는 엎드려 자거나 턱을 괴거나 하는 거 또는 적절한 높이가 아닌 모니터가 너무 낮은 걸 쓰거나 또는 왜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보느라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는 것 같은 이런 안 좋은 자세들 그리고 스트레스나 화병 또 정신적인 충격 또 이렇게 너무 억울해하거나 이런 감정의 격앙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계단에서 구르거나 또는 이렇게 어디서 떨어지거나 또는 교통사고 또 머리 부딪히는 거 이런 외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턱관절 자체의 구조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생활 습관에서 오는 악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혹시 두경부 질환의 치료 사례들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통이나 비염 이런 건 정말 잘 낫고요. 잘 낫지 않은 어지럼증 같은 경우도 경추를 재정해주면 잘 낫죠. 이게 신기한 비밀인데 기억에 남는 한 명은 이제 악성 갑상선 암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온 20대 여대생이었어요. 이제 기운도 떨어져 있고 안면도 비대칭이 돼서 광대뼈도 튀어나와 있고 이런 그리고 밑에 치아가 뒤로 들어가서 치아가 안 보이는 이것 부정교합 부턱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랑 컨디션 원인이 무턱이 되어 있는 게 턱관절의 문제고 이게 경추의 문제와 같이 또 누개골의 문제가 같이 가 있다는 이런 척추신경계 메커니즘을 보고 8개월 동안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 들어가 있던 치아도 나오게 되고 또 엑스레이상에서 보면은 이 경추 1, 2번 그리고 전체 경추들의 극돌기들하고 안면하고 이게 비대칭이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게 정말 아주 탁월한 치료법이 우리 몸에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경우였었고요. 네. 또 한 분은 이제 근육 긴장 이상증 또는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데 디스토니아죠. 이게 대구 쪽에서 오신 남자분이신데요. 눈이 떨리는 안검 경련이 너무 심해가지고 눈을 감고 아예 못 뜨는 분이었어요. 집에서조차도 눈 뜨고 걸을 수 있는 게 한 걸음 아니면 두 걸음밖에 안 되는 아주 심한 분, 신봉사였었죠. 예, 근데 환우의 카페에서 이제 서울 가서 이 FCSD 턱관절 균형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 듣고 혹시 영남이 없을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울산에 제가 있으니까 서울보다 가깝다. 울산 사람들 좋겠다. 이러면서 오셨죠. 그래서 1년 동안에 94번 10회 치료한 이후에 눈 뜨고 한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운전 가능해지셨고요. 아내분이 이제 왕복 2시간씩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오늘도 2시간 가는데 2시간 왕복 4시간씩 오느라고 정말 많이 애쓰셨죠. 그런 환자분들이 또 계셨구나. 그리고 두경부 질환의 안면마비와 이 구안화사 같은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이 질환들도 치료 사례들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제일 빨리 나온 부분은 람세헌트 신드롬인데요. 이게 이제 대상포진을 동반한 안면마비를 람세헌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게 19일 만에 나오신 분도 있으셨고요. 보통은 뭐 한 23일, 25일, 3일 이렇게 한 4주 정도 전후에서 한 6주 정도 사이에 나와요. 근데 조금 늦어도 보통 한 3달 정도 안에 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마 움직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요. 이마가 잘 안 움직이면 이게 기간이 좀 늦게 되죠. 중증 안면마비인 분들이 나아지는데 이런 좀 안면마비인 경우에는 이렇게 후유증이 남는 분들이 한 29%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치료하면 낫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세요. 예를 들어 이제 안면마비로 신경 손상이 한 70에서 한 95%까지 된 분들도 치료받고 고정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병원 한 2군데에서 2주 또 6주 이렇게 8주간 입원 치료하고서 발병 73일 만에 오신 분인데 이분은 3년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238회 제일 오래 치료 받으셨는데 한 93% 이상 호전이 되셔가지고 음식 먹을 때 불편감 사라지고 왼쪽 얼굴에 감각 떨어져 있던 거 줄어들고 얼굴 무거운 건 또 없어지고 또 국수도 후루룩 할 수 있게 되고 콧등이나 이마에 주름 안 잡힌 것도 잡히게 되고 연합 운동이라고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눈물이 나거나 또는 눈을 감을 때 입술이 실룩하는 이런 증상도 95% 이상 감소되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 추석 때에는 친정 아버지가 보시고서 너 얼굴 예뻐졌다 이런 얘기 처음 듣기도 하셨고요. 네. 좀 빨리 나온 분 중에 이제 람세헌트 증후군으로 4주간 양방 치료하고 했는데도 차도가 없었던 74세 이모님이신데 담도 암 수술하셨고 척추 시멘트 시술도 4개 받으셨거든요. 이런 과거력 있는 분은 좀 늦게 나을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2달 동안 20번 치료받고서
한약 치료랑 침치료 같이 약침 치료 같이 하면서 좋아지셨는데 그리고 치료 끝나고 2년 후에 이제 보약지로 와서 또 보니까 얼굴이 전혀 후유증이 없이 아주 잘 나으시더라고요. 네, 이 사진으로만 봐도 네. 눈에 띄게 호전된 게 보이네요. 그렇죠. 또 네. 치료받은 환자분들도 불편함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니까 제가 다 기쁩니다. 네. 그러면 두경부 이외에 눈이나 자율신경과 관련된 치료 사례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은 이제 부산에서 복시로 오신 분인데요. 이게 임플란트를 치료받다 보면 이게 한쪽으로 음식을 씹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음식을 씹으니까 턱이 틀어지고 목이 틀어지고 그래서 내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초점거리, 우리가 양쪽 눈에 있으면서 물건들을 볼 때 두 개를 가지고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하나로 보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니까 20cm까지만 하나로 보이고 그 이후로는 물건이 겹쳐서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죠. 이게 치료하면서 30cm, 60cm, 70cm, 그리고 8, 90cm, 그리고 1m 20, 1m 60, 최근에는 2m까지 초점거리가 이렇게 쭉 길어지셨고 어지럼증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또 밤에 한 3번에서 4번 보시던 야간 소변 증상도 줄어들었죠. 눈하고 시신경은 경추 2번 증상이고요. 또 빈뇨나 야간뇨 같은 경우는 요추 4번인데 로베 반응계에서 경추 2번하고 요추 4번이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치료가 되면서 얼굴도 좋아졌다는 얘기 들으시면서 되게 흐뭇해하시고 있으시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두통이랑 가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만성 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은 40일 동안에 8회 치료하는데도 컨디션이 치료 전에는 컨디션이 10점이었거든요. 10점이었는데 치료하면서 이제 85점으로 아주 빨리 좋아지셨죠. 이분은 치료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컨디션이 한 3, 40점 정도 오셨는데 정말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예, 어깨나 팔이 뻣뻣한 거, 숨 안 들어가는 거, 가슴 쪽에 있는 거, 참을미는 사라졌고 뒷머리에 혈류 막히는 느낌이나 두통, 속 메스꺼운 것도 한 바스일 정도로 10% 남아있는 정도 호전되셨고 만성 피로나 뒷목 당기는 거, 잘 체하는 거 그리고 심한 변비 이런 것도 한 5, 60% 이상 호전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턱관절 균형 치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또 표준 장치를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까지 착용하시니까 빨라지죠. 장치 착용 시간이 긴신 분들이 빨라지고요. 또 이렇게 좋아지시니까 고맙다고 한의원 선생님들한테 커피도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죠. 네. 환자분들이 치료가 아주 잘 돼서 너무 좋으셨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감사하죠. 그리고 입이나 턱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움직이는 근긴장 이상증과 관련된 치료 사례도 있을까요? 네, 디스토니아 중에 이제 구강하 근긴장 이상증인데요. 이게 턱이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는 분이시죠. 이분 이제 서울로까지 치료받으러 다녔던 60대 여성분이신데 2달 12회 치료 22번 하는 도중에 이제 턱 떨리는 것도 좋아지고 채머리 흔드는 것도 줄어들고 또 코골이 하는 까지 같이 좋아지시면서 얼굴도 예뻐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도 뿜뿜 내면서 되게 좋아하셨고 컨디션도 한 95점까지 호전되고 얼굴도 예뻐졌다는 얘기 자주 들으시고 그러신 분이 있으시죠. 또 다른 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지금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턱관절에 관한 다양한 질환들 사례를 들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뇌질환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뇌질환 관련 치료 사례들도 좀 나눠주시죠. 네. 7세의 뇌성마비로 왼쪽 종아리 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뇌전증은 고등학교 때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양약을 14년 동안 드시다가 오셨는데 지금 12년 2개월째 치료받는 중인데 이게 발음 장애가 있어가지고 친정 어머니하고 말할 때도 같은 말을 3번, 4번을 얘기해야 의사소통이 되던 분이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게 한 번으로 말도 잘하게 되셨고 어휘도 늘고 또 말씀하시는 거 분위기나 톤도 되게 발음도 좋아지셨죠. 그리고 사시도 있으셨고 시야소실, 눈앞이 이렇게 까매지는 이 증상도 있었는데 이 증상도 같이 사라졌고요. 네. 대발작이 처음에 양약을 먹어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쓰러지면서 또 날카로운 데 부딪히면 다치게 되니까 좀 까칠해지고 이랬었는데 이분이 한 2년 반 치료하고 나니까 대발작도 사라지니까 되게 좋아하셨죠. 최근에는 소발작도까지 사라졌고요. 배란기하고 생리 때만 약간 복부 약간 그 진동 아주 미세하게 있지만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보행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증가했죠. 1년 반 후에는 90분이 됐고 또 2년 반 후에는 한 5시간 이런 식의 좋아졌었고요. 최근에는 한 13시간, 14시간까지 그럴 수 있게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시니까 이분이 이제 선천적인 병이라서 본인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이셨는데 그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좋아지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왼쪽 팔에서 혈압이 옛날에 안 잡혔는데 요즘은 혈압이 잡힌다. 이래서 되게 좋아하시죠. 작은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뇌의 기능에는 운동 기능을 제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운동틱, 뭐 음성틱, 뚜렛 증후군 이런 질환들도 뇌 이상으로 인한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특히 뇌에서도 뇌간, 그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뇌 줄기의 문제죠. 가벼우면은 이제 보통 뭐 한의원에서 한약이나 침 치료만으로 놨는데 심한 경우는 이게 틀어져 있는 경추를 바로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추를 재정렬해주면 뇌나 뇌간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데 이 경추 커브가 또 이렇게 역시자 모양이거나 일자인 경우도 있어요. 얘들도 이게 C자 형태로 좋아져야 되죠. 혀를 내면서 놀리던 친구나 또는 뭐 짜증 잘 내거나 또는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벌떡벌떡 하는 경우, 또는 눈을 이렇게 많이 깜빡인다거나 또는 고개를 이렇게 젖히는 경우도 있고요.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치료되죠. 구조적인 이제 치료 위주로 남자 13세인데 이게 2년 된 만성 운동틱이었어요. 눈, 코가 찡그리고 긴장하면 이게 더 심해지고 목도 조금 안 좋고 그랬던 애인데 학교나 뭐 모임에서는 산만한 느낌 있다고 하는 친구가 한 32회, 10회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틀어져 있던 경추도 좀 더 정상적인 C자 모양으로 됐고요. 재밌는 건 이 친구한테는 제가 한약을 보험약으로만 한 일주일만 썼거든요. 그런데도 경추 커브만 아니라 구부러져 있던 허리도 펴지게 되고 또 치료 전후를 보면 이제 근육무늬 모아래까지도 대칭의 형태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척추 구조적인 회복이 뇌척추 병변, 특히 운동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양약을 한 1년 4개월 먹다가 이제 사이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다 온 친구도 운동티하고 음성티 같이 있는 뚜렛 증후군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48일 동안 9번 치료했는데 어머님 보시기에는 한 90% 이상 좋아진 것 같고 자기가 본인 학생 또 보기에도 자기는 한 8, 90% 이상 좋아졌고 동생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변했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보통 이제 ADHD에서 더 심해지면 운동틱이 되고요. 운동틱에서 더 심해지면 음성틱이 같이 생기는 뚜렛 증후군이 되는데 그 전후로 해서 이제 강박증이 생기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1년 선상에서 치료해주면 ADHD나 운동틱이나 뚜렛이나 또는 음성틱, 강박증 같은 경우도 쭉 같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목 디스크 치료 사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목 디스크도 정상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한데요. 이분이 좀 제가 치료했던 분 중에 제일 심했던 사람들은 한 60일 치료하신 분도 있고 정말 이렇게 아파서 목 디스크 때문에 밤살쪘다고 하는 분이 또 3번에 낫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심한 분은 이제 CBA까지 60번을 만드셨는데 이 3번 나으신 분은 그 CBA 만들지 않고 그냥 편차 잡고 침 치료하고만 했는데 넥침 치료하고 했는데 이게 좋아지거든요. 60번 치료했던 분은 이제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등을 대고 누우면 아프니까 등 대고 누워주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서 일주일간 앞에 앉아서 주무셨던 분인데 목이랑 어깨랑 팔까지 손까지 이렇게 아프고 후들후들거리고 떨리고 저리고 하셨던 분이신데 소파에 앉아서 주무시면서 한 하루에 한 2번, 3번씩 또 치료받으셔가지고 첫 달에 이제 36회 치료받으시니까 70%가 정상이 좋아지셨죠. 정상이 좋아지면 하루에 2-3번 치료받을 필요도 없고 자주 오실 필요도 없으니까 둘째 달에는 14회 그래서 2달 사이에 50회 치료받고서는 한 90% 좋아지셨고요. 그러면 좀 띄엄띄엄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3번째 달에는 4번 치료받아서 3개월 동안에 95%가 좋아졌죠. 54번 치료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6번 치료를 6개월 동안에 간격을 조금 더 길게 하면서 99% 나오셨고 지금 또 잘 지내시고 계세요. 그리고 목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이제 3개월 됐던 분 또 이제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는데 손목 통증이나 손등이 저리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 따갑고 하는 증상들 있는데 이런 분도 한 달 정도 치료하고 좋아진 분도 있고요. 또 목 디스크 수술로 이제 척추 요합술이라고 하죠. 핀이 박혀 있는 게 14년이 된 분이신데 이분은 목, 어깨, 팔, 손이 통증도 있고 저림도 있는 분인데 한 달 치료하면서 한 80% 정도 줄어들었고 대구 이사 가신 다음에도 간헐적으로 오시면서 치료받으니까 6개월 사이에 왔는데도 그 치료받은 게 호전된 게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이분이 또 보면 회사에서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요추에 압박골절이 있어서 거기도 핀이 박혀 있는데 그 증상과 같이 좋아지셨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만큼이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죠. 관련해서 치료 사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목 디스크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도 치료하면 잘 낫습니다. 허리하고 목은 로벳 반응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안 좋아졌던 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안 좋아지고요. 허리가 안 좋아졌던 분들도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목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로 시술을 2번 받고 왔던 분인데 통증이 한 30%만 줄고 70%가 남아있죠. 물어보면 시술은 잘 됐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목하고 허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허리만 치료해서 목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죠. 그래서 CBA를 이분은 17회 치료받았는데 50일간 치료받고서 통증이 이제 사라지셨죠. 재밌는 건 17회 중에 15
처음에 15번을 42일 동안에 치료받으셨고요. 뒤에 거는 좀 아주 간격을 길게 하면서 띄엄띄엄 치료받으신 경우죠. 허리 디스크 진단받고 온 분들 중에는 10번 정도 안에 치료에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심한 분들은 한 20, 30배, 아주 심한 분들은 뭐 한 30, 40배까지도 가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치료하면 좀 잘 나요. 요즘들은 너무 잘 나오셔가지고 되게 저는 쉬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모든 수술은 또 하고 나서 후유증이 가장 걱정인데요. 수술 후유증을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좀 어떤가요? 수술하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척추가 이게 따로따로 하나씩 움직이던 게 수술한 이후에 이게 척추 유압술처럼 이렇게 두 개를 고정시켜 놓으면 두 개가 하나의 블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치료 속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치료하면 잘 낫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 수술 받으셨는데 그 받기 전에 4년 동안 아프셨고 수술한 이후에도 진통제를 하루 두 번 한 1년 정도 드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치료를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아보시니까 조금 의심이 가셨는지 그래서 침치료만 2달 동안에 침치료만 20번 받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루 두 번 진통제 드셨는데 이틀이면 4번이잖아요. 그게 이틀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 이제 그럼 CBA 치료 좀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주 2회 하시다가 더 좋아지니까 주 1회 그렇게 치료하면서 한 달 동안 진통제 안 드셔도 통증은 한 70% 정도까지 감소되면서 호전된 분이 있었고요. 교통사고도 치료하면 잘 낫습니다. 뭐 이제 후유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분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긴 한데요. 제일 심했던 부분은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듣던 코란도 스포츠 타고 가다가 한 20-30m 굴러서 차는 폐차하고 3년 7개월 동안 마약성 진통제 먹어도 아프고 했던 이게 후유증이 심했던 분이죠. 어지러워가지고 벽을 걸을 때는 벽을 짚고 걸으시고 계단 내려갈 때 이렇게 계단 손잡이 잡고서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내려갔던 분이 있는데 봉상가수 치료했더니 마약성 진통제가 안 듣던 그 통증이 딱 사라지니까 이분이 울진에서 남편분이랑 같이 3시간 걸려서 와서 아침 오는 길에 아침 먹고 와서 치료받으시고 또 가는 길에 점심 드시고 가면서 이렇게 했던 분이신데 왕복 6시간을 갔다 왔다 하셨죠. 이분이 첫 치료받으시고서 이제 3달째 16번째 치료받으시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60분, 1시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0월 말 18번째 치료받을 때는 40분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12월에 마지막 오셨을 때는 진통제도 끊었고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20분으로 줄으셨죠. 그 다음에 8월에 다시 가서 뵈니까 약 안 드시고도 잘 지내시고 이렇게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또 6개월 된 교통사고증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이분은 이제 요추관 협착증이랑 허리 디스크가 같이 있어서 발목 까딱하는 거 요것만 또 어려워서 힘들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도 한 2달 동안 20번 10회 치료하고 나서 통증이 다 사라지고 초진시에는 컨디션이 여러 병원을 치료받았는데도 20점, 100점 만점에 20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20번 치료하고서는 100점 만점에 만점이라고 좋아졌다고 하셨죠. 그게 아픈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턱관절하고 경추에 불균형 있는 거 이거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제일 심했던 분 중에 또 한 분은 이게 내원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임플란트를 10개나 식립했던 분인데 10년 동안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만성 피로에 또 이분이 또 이제 1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혈압도 올라가서 고혈압도 있죠. 거기다 갱년기까지 겹치니까 열이 오르내리고 하는 게 하루에 10번씩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턱관절하고 경추 조절해주면 불면증 좋아질 테니까 혈압도 좋아지게 줄어들 거고 만성 피로 좋아질 거고 목 좋아지니까 허리도 같이 좋아지겠다. 그래서 치료하면서 12시간까지 주무시기도 되기도 하셨고 이렇게 열 오르내리는 증상도 같이 좋아지셨는데 그게 벌써 한 4, 5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4년 지났는데도 이번에 잘 지내신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분 좋고 보람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가 도리어 우리 몸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면역은 장에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장 기능을 잘 챙기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자가 면역 질환을 본다고 하면서 장을 보지 않으면 그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장에 우리 몸에 면역 세포의 70에서 80%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의 상태가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발생학적으로도 뇌하고 장이 같은 기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에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기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2세대 음식으로 양파나 마늘, 뭐 약콩, 바나나, 콩 같은 경우 3세대는 우엉, 도라지, 더덕이나 돼지감자, 고들빼기, 치커리, 4세대는 청국장, 동치미, 백김치가 좋죠. 청국장은 간 안 좋은 분들한테도 좋고요. 낫또 같은 경우는 혈전 용해제로도 쓰이니까 이런 거 자주 드시면 좋고요. 정상적인 대변은 하루에 한 번, 가래떡처럼 부드럽게 나오고 황금색이고 냄새가 적고 물에 뜨는 게 좋죠. 대변이 이 상태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네.
장에 좋은 음식들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챙겨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들의 치료 사례들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보통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이게 손가락 아프다가 손목 아프다가 팔꿈치까지 아팠는데 양약을 받고도 한 달 전부터 받았는데 더 심해진다. 근데 턱관절까지 아파가지고 이분이 저희 한의원에 오셨거든요. 치료해주면서 이 턱관절 아픈 거랑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거랑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집이다. 그래서 같이 10일 치료 21번 치료받고 나서 염증 수치가 정상이 돼서 치료 종결을 하셨던 분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좀 더 심한 경우가 이제 루푸스가 있죠. 이 루푸스가 7년 된 자매, 37세 된 자매인데 6개월 동안에 다른 우리가 한의원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여러분들 치료받았었지만 잘 낫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20회 치료받으면서 이제 한약 같이 먹고서 얼굴이나 다리 부종 등을 비롯한 염증 증상이 정상이 돼가지고 결혼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도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서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양산에서 루푸스 진단 받자마자 일부러 낫겠다고 왔던 분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좀 띄엄띄엄 오셨어요. 그래도 치료 받으시면서 치료 후에 양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치료 전에는 이제 검사에서 7개가 나왔던 게 3개로 돼가지고 루푸스는 아니고 자가 면역 질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분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피로도가 이제 9에서 10 정도였는데 이게 한 5, 6 정도로 줄어들었고 옛날에 또 먹지도 못하면서 피부도 안 좋았는데 햇볕 쬐 때 살짝 올라온 거 외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부분도 되게 많이 좋아졌죠. 또 15년 된 홍채염 동반한 강제성 척추염이 있는 환자분도 지금 1년 1개월 동안 32회 가끔씩 재치료받고 있으신데 등 통증 때문에 계속 부인께 등 때려달라고 두드려달라고 했는데 이건 사라졌고요. 초진시의 컨디션도 40점에서 7, 80점으로 많이 좋아지셨고 또 지금 또 진료 중이신데 이제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으셔가지고 되고 삶의 질도 좋아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또 이게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픈 섬유 근육통도 있잖아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지만 이 질환도 치료가 쉽지는 않은가요? 네, 보통 이제 섬유 근육통 있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통증이 심한 분들 중에 진통제 많이 드시죠. 뭐 리리카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특히 이제 섬유 근육통 같은 경우들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 스펙트럼이 정말 좀 심한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분들 많고 또 아주 오래 치료받아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두 분이 생각나나요? 한 분은 이분도 이제 환우의 카페 얘기 듣고 오셨던 분인데 리리카를 한 15년 되셨던 분이시죠. 15년 정도 이렇게 섬유근육통에 허리 디스크도 있고 유방암도 수술도 받으셨고 또 갑상선 기능 또 항진이 돼가지고 열이 하루에 10번씩 오르내리고 이분은 특징적인 게 이렇게 한 자세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5초밖에 안 돼요. 앉아있어도 아프고 서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그 밤에 자면서도 잠도 설치고 잠을 설치니까 수면의 질도 떨어지면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했던 분이신데 이달에 이제 3개월 89회 치료 후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정상이 되면서 경주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황남빵 고맙다고 사오시기도 하셨고 예, 4달 동안 123번 치료하고 나니까 처음에 5초였던 시간이 20분 한 자세로 앉아있을 만큼 이렇게 좋아지니까 생애 처음으로 일하러 가시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좋아졌던 분도 있었죠. 이게 턱관절에 관련된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에 올 수 있는 질환과 또 난치성 질환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턱관절 장애였는데요. 사례들을 보면서 턱관절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롭게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난치병들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턱관절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면 비대칭 그리고 코가 휘어져 있거나 턱이 틀어져 있거나 입꼬리가 한쪽이 올라간다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턱관절하고 경추 또 뇌를 통해서 전신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나 턱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예전에는 턱관절 때문에 내가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런 턱관절의 불균형이 다른 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시거나 또는 시술을 받거나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어도 차도가 덜하다. 그러면 턱관절 관련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진료받아 보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빕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해주신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기원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도 괜히 내 턱 괜찮을까 이리저리 움직여 보셨을 것 같은데요. 턱관절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중심이 되는 만큼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고요. 또 바른 자세와 같은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습관들도 오늘 알아봤으니까요.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지키면서 건강 수명도 또 행복 지수도 같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신 건강 플러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